내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계 원리를 설명하는 게 다이어그램이거든요.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 원리, 뭐 설계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했다, 왜 그렇게 했다,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다이어그램일 거예요. 설계에 대한 내용을.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어떤 걸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.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좋은 게 조닝, 실과 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관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면 좋아요. 그리고 동선 관계, 이런 것들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눈에 확 띄는 애들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추천드렸던 게 있었죠. 추천드렸던 게 가장 만만한 게 버블 다이어그램, 그리고 좀 버블 다이어그램 말고 블럭 다이어그램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렸고, 상관관계만 표현한다 그러면 연결점 다이어그램도 나쁘지 않았죠. 그런 걸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.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내가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.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, 이렇게 그려서 뭐 5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겨있는 다이어그램을 연결관계나 규모나 위치나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. 옆으로 그릴 수도 있고 위아래로 그릴 수도 있는데,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도록, 해석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. 그러니까 조닝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을 좀 보여준다든지, 이걸 그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. 다이어그램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하는 곳에서도 뭐 저희 많이 했었잖아요.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쓰라고 했다,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, 동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뭐 법례를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도 가능했고, 또는 여기에 각각의 메인이 되는 실들이 있을 건데, 설계에서 메인이 되는 실들이 있었을 거잖아요. 얘를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연결은 되지만, 또 이쪽에서는 별도의 다른 뭐 공간을 통해서 두 개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뭐 됐음,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을 건데,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나 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애들이 같이 들어와야죠. 그러니까 다이어그램만 덩그러니 놓다 보니까 뭔가 문서가 계속 허전했던 거예요. 심지어 이거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, 그나마 이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,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, 사실 예쁘게 표현 잘 안 하죠. 귀찮으니까. 그렇다 보니까 볼만한 게 없는 뭔가 그림 같은 거 하나만 놓고 넘어가 버리니까 문서가 허전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오래 안 걸리실 거예요. 지금 개념이 거의 서 있으니까. 이 다이어그램 또는 스페이스 프로그래밍도 괜찮았죠.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또는 다이어그램, 조닝, 연결관계, 또는 내 컨셉, 내 거에 대한 개념, 내 설계에서 내가 어떤 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여주는 여러 형태의 다이어그램들이 있을 건데,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생각보다 안 어려우니까 만드시되 목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. 이 페이지에 내가 다이어그램을 놓고 뭘 하려고 하는가 라는 이 페이지에 대한 목적, 또는 뭘 설명해 보겠다, 뭘 설득시켜 보겠다 라는 목표를 결정하시고, 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류의 다이어그램을 그려야겠다, 어떤 류의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줘야겠다 를 결정해서 얘를 그리신 다음에,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주셔야죠. 옆에다가 부가적으로 뭔가 알 수 있는 애들, 또는 얘하고 상관성이 있는 무언가를 같이 보면은 좀 더 좋은 애들을 넣어서 너무 허전하지 않는 하나의 페이지를 구상하셔야죠.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. 지난번에는 진짜 다이어그램 하나만 딱 넣고 끝나신 분 많잖아요. 근데 요 페이지도 목적, 목표에 따라서 맞도록 표시하셔야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끌어다 넣어서 페이지 한번 완성해 보시면 되죠.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었죠. 걔를 활용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건데, 그거 말고 별도로 좀 꼭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메스로 뭔가 다이어그램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벽체도 그려놨기 때문에
룸을 써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룸. 그러니까 그 일전에 이제 그 색상을 넣는 거 잠깐 한번 했었나 안 했었나 했던 것 같긴 한데, 매스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룸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, 룸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별로 어제 보여드렸던 색상, 이 색상 채우기 범례라는 걸 써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든 룸이 가지고 있는 거든 뭐 그 설비들이 가지고 있는 거든 어떤 특정 정보 단위별로 특정 정보의 그 값의 종류별로 다른 색을 칠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. 쟤를 쓰면은 걔가 일종의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죠. 여기 설계된 거 중에 영역들은 다르지만 고객 영역이 있다면 노란색, 관리자 영역이 있다면 뭐 파란색, 뭐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 주면 이게 그 목적별로 몇 퍼센트가 됐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고, 실의 종류, 이게 만약에 뭐 네. 여러 개가 있는 상가다 그러면 상가로 임대하는 상가들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런 종류별로 뭐 옷가게는 파란색, 뭐 의료시설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칠해서 종류별로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다이어그램이 되잖아요. 그런 걸 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.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매스를 이용해서 초기 설계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매스의 정보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고, 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, 기타 나머지도 가능한데 그런 건 조금씩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룸은 3D이긴 한데 2D로밖에 안 보여져요. 룸은 실제로 3D거든요. 근데 2D로밖에 안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서 3D로는 못 만들어요. 근데 매스는 3D 형상을 가지고 있죠. 매스는 3D 형상을 가지고 있고, 이 3D 형상의 상태를 여러 가지 상태로 좀 바꿨을 수 있었죠. 면 단위로 끊어서, 매스에 있는 면 단위로 끊어서 어떻다라고 쓸 수도 있었고, 이 구역별로 나눠서 영역별로 뭔가를 할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 상상을 못 하셨겠지만, 얘네들도 보면은 내부하고 외부의 영역들을 지정해서 쓰는 게 이거거든요. 그 영역별로 하는 거라서. 그럼 얘네들별로 색을 칠할 수 있거든요. 얘네들별로 달리 색을 칠할 수 있어요. 그럼 내부가 어떻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곳이 어떻고 그거에 영향이 없는 내부의 영역이 어떻고 이런 걸 다른 색을 써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좀 다른 기능을 써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여기 영역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류로 작성해서 내 거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건 이제 저희 다음 거,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건축물 작은 거 설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. 그거 할 때 얘를 매스로 건축물의 기본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쓰세요.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물의 세부적인 계획을 하기 전에 이런 류들의 단순한 덩어리들을 가지고 건축물의 형태를 다듬어 나가면서 설계로 해도 괜찮을까?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초기에 그 형상이나 이런 걸 다듬는 그 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하고 설계를 하거든요. 그거를 하는 과정을 매스 스터디라고 해요.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돼요. 가능성이 높아지도록. 기획이나 계획은 설계가 완성됐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,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계속 확인하는 게 기획 계획이잖아요.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요거를 하고 내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음,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음 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, 이런 거를 만들 때도 방금 보여드린 기능을 살짝 응용하시면 도움이 돼요. 물론 이제 이걸 꼭 매스로 해야 되느냐 그럼 그렇진 않고, 레빗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레빗보단 포토샵이 더 낫죠.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류의 표현으로 확장해서 쓸 때 매스를 살짝 이용하시면 에너지 해석에만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
표면을 잇는 얘네들을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것도 표현 영역이니까 좀 해보시면 좋다입니다. 뭐 저희는 그냥 요 매스, 이 상태의 매스를 가지고 하는 것만 해볼 건데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면 확장시켜서 다양하게 응용해 보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. 왜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이 빔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정립이 안 돼 있다고요.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했던 거를 얘로 할 수 있나요? 그 단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빔이라고 하는 건 BIM은 새로운 설계 문화인데 설계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대로 만들려고 얘를 도입하는 건 아니라고요. 순식간에 와요. 순식간에 금방 옵니다. 그 얘기는 그 사이에서 저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예요. 이거 남들이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. 절대 안 중요해요. 절대 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이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.